네, 반갑습니다. 고박사 인베스트먼트 고민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박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늘 하루 시장을 정리하고요. 꼭 체크해야 될 뉴스, 이슈 등을 살펴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박사 채널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어떠한지, 그리고 주도주가 뭔지, 이 두 개만 체크하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시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관련된 뉴스라든지 글로벌 시황이라든지 짧게나마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순환매 시장 물결을 타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순환매 시장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눌림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을 좀 다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트럼프와 관련된 뭐 스타게이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LNG 관련된 종목들, 로봇이라든지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좀 좋은 방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뉴스가 나온 건 안 좋았는데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3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57.9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국내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7.9를 나타냈는데 예상치는 64.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뉴스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도 이렇지만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나올 악재가 다 나왔나? 라는 의구심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시장이 고점에서 이러한 악재가 나왔으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악재,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소비심리 지수,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슈가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게 다 노출이 되고 나니까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악화보다 저가 매력이 있었다. 나스닥은 2.6% 급등 마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실 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3대 지수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가장 덜 빠진 게 필라델피아고 가장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국인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두 달 연속 급격히 악화했으나 투자자들은 선반영이라고 생각한 듯 가격 매력에 주목하며 저가 매수에 집중했다. 뭐 저가 매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락 정도는 멈췄구나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최근에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면서도 이 구간에서 한 5거래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지난 5거래일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가 나오는 그런 빅 이벤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음에도 하락하고 좋게 나왔음에도 하락하고 좋게 나왔음에도 떨어지고 크게 변별력이 없었지만 시장은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었는데 해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관세 관련해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는 건 4월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어떤 그런 물가 지표보다 4월 달에 조금 더 집중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정도는 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그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미증시는 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오는 거죠. 침체장까지는 안 갈 것이다. 조정장이다. 밸류에이션 낮아진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고 하니까 지금 매수 찬스 아니야? 이런 뉴스가 좀 나와주는 거예요.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이면 되고 바닥은 확인하는 것이지 나중에 반등이 나오다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바닥을 확신하고 이때가 바닥이야라고 매수하신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 제가 시장이 안 좋지만 먹을 게 있는 시장이 있고 시장이 안 좋지만 먹을 게 없는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시장은 시장이 안 좋지만 먹을 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지수 또한 700포인트 부근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거다 예상을 했는데 706포인트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700포인트하고 어디를 또 잘 보셔야 되냐면 이 775포인트, 780포인트 이 구간이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이 770포인트, 800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많이 준비를 하셔라. 이때 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주도주도 있었고 테마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 부근에서는 팔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돌파를 하면 그때 따라 사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에도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동안 강했던 종목이 눌렸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잘 아셔야 된다는 거는 지난 금요일장에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장 내내 상한가 가는 종목이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순환이 나오다 보고 눌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서 치고 나오시는 그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본전을 찾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준비를 잘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량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시장임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뭐였죠? 주도주가 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 이후에 그날 오늘이다. 오늘 안 갈 수도 있지만 그 주에 순환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LNG 관련해서는 제가 뭐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뭐 세화제강 관련해서 스틸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넥스틸이라든 휴스틸 굉장히 좋은 수급이 좀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N자형 파동으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두 가지 섹터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바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관심 종목에는 적어도 넣어두시고 시장에서 수급이 받으면 충분히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내가 어떠한 그 관심 종목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드릴 일단 섹터는 반도체 섹터를 지금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AI가 지금 필수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플러스 AI, 반도체 플러스 AI, 의료 플러스 AI. 이 AI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다 뭐다. AI 플러스 로봇이다. 그러니까 AI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세 종목 정도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버브 반도체, 미래 반도체, 차트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이 세 종목이 좀 세트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반도체 종목이 많이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겠지만 적어도 이 세 종목은 탑3 안에 넣어두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또 강했었던
이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토니모리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 그 두 번째는 잠시만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마녀공장입니다. 두 번째는 마녀공장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 두 종목, 반도체 관련된 세 종목은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으로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시장이 밀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한 수급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종목 볼 게 많은데 어버반도체부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눌림이 나와주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급등이 좀 나와줬었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그죠?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래량에서 이런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강하게 한번 나와줬었고, 눌림 과정을 제가 항상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눌림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없이 시장 하락과 함께 조정이 나왔고 되돌림 파동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어버브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방 한방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미래반도체,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딱 차트를 보시면 어버브 반도체가 지금 제주반도체가 강하구나, 상대적으로 강하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으로서 강력한 수급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요 정도는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 토니모리 한번 보겠습니다. 와, 비슷하죠. 오히려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크게 안 받았습니다. 크게 안 받았지만 오히려 추세를 크게 안 받았다는 것은 더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반증을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반증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도 이쁘게 받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마녀공장도 같이 한번 볼게요. 차트가 비슷하죠? 맞습니다. 차트가 비슷해요.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눌림 이후에 급등. 자, 항상 조정 시에 거래량이 없는지 체크하시고, 요거가 지금 눌림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항상 고점에서 따라사서 고점에 물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종목을 잘 준비를 해두신다면 수급이 붙었을 때 충분히 따라 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부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이에요. 마녀공장도 53,000원이었던 주가 13,000원 바닥을 다지고 좀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하려는 모습. 토니모리도 볼까요? 토니모리도 대세상승 이후에 바닥 잡고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 어버브 반도체까지만 보겠습니다.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모습.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려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 시장에서 관심 종목에 어떤 종목을 넣어놓고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약에 수급이 내가 준비한 종목이 수급이 안 받으면 굳이 살 필요 없어요. 눌림 구간에서 시장이 빠지면 역행차로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침해 하시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구간이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순환매가 나오는 구간에서 따라가서 수익을 좀 보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락장 때는 선침해를 하시거나 물을 계속 타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잡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림이 나와줬을 때 그때 따라 사도 상관없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구간에서는, 눌림 구간에서는 선침해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매수, 똑같은 눌림 매수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전략이 달라지는 거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제가 지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만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순환매 시장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따라 사서 신용 물량,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고점에서 신용 물량, 미수 물량 태워가지고 조정 또 순환매는 조정 나와지면은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좀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5종목, 그러니까 섹터는 2종목인데 관심 종목에는 5종목을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순환매 시장이 또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던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만약에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관점 정도는 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시장을 판단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판단하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멋진 수익, 뭐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전략대로 준비를 해서 내 시나리오대로 수익을 좀 보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고박사 채널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